여러분이 막 달려들고 있는 그 지역이 상당히 느리게 갈 수가 있다. 나이 환갑 지났어요, 젊은 사람도. 안녕하세요, 박창입니다. 오늘 또 제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좀 받아서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돌이표님, 처음으로 빌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공업 지역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뭐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한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중요한 건 조심해야 하는 게 있나요? 이분의 성향은 뭐 돈 많이 번 게 아니라 저 묶이기 싫어 이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이제 재개발 빌라 전쟁 이 영상에서 제가 중공업지 관련 내용을 많이 풀었죠. 자료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중공업지 보시려면 저 영상 보시고 저기 있는 보고서 필요하시면 메일 주소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어떤 분도 요구하셔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분의 핵심은 도돌이표님의 핵심 저거죠. 준공업지역 빌라 투자의 유의점, 조심할 점. 뭐 벌써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묶이지 않는. 저는 항상 그래요. 돈 되는 것도 좋은데 좀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묶이면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게 부동산이거든요. 너무 크게 묶이고 오래 묶이니까. 그래서 묶이지 않는 중공업 투자의 열쇠, 오늘 그걸 포인트로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질문을 해체해서 다시 질문을 드려봐야 되죠. 자, 첫 빌라 투자를 하셨고요. 여기 말씀하신 건.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 지역입니다. 타깃을. 빌라 투자도 안 해봤는데 중공업 지역. 우리가 원래 아파트가 좋은 거 아닌가요? 아파트? 저 아파트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봤을 때 정말로 빌라 시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장이 맞죠. 무작정 선의가 가질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변장한님의 중공업지 발언도 있었고, 또 지금 이제 순환 정보, 이렇게 순환 중공업지, 이건 사업 공모도 있고. 근데 우리가 중공업지는 위치 아주 쉽죠. 여러분이 우리 다음에나 네이버나 지도 가서 지적 편집도 딱 체크하면 위치 딱 나와요. 나오거든요. 그건 쉽게 알아.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사면 되지. 그 안에 있는 거. 근데 그게 아니니까 수익을 크게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러려면 묶이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무작정 중공업 지역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질문 저분이 하신 거겠죠. 위치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 하나씩 더 보면요. 묶이지 않는 투자의 핵심은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정책이죠. 그래서 정책에 맞는지, 정책이 맞는 지역인지, 위치인지, 이런 걸 테마를 좀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 투자의 파도 지속성. 그러니까 단기별로 훅! 이거 아니고, 정말로 장기간에 걸쳐서, 왜? 서울에 여러 군데 중공업지가 있고, 지금의 임대 폭등 문제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이번에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뭐 주거비를 완화, 여러 가지 법령을 좀 하려 하는 이유는 뭐다? 결론은 주거, 그리고 공급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가 얼마나 갈지도 좀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재개발의 특성상, 간평, 뭐냐면, 사실은 재개발은 여러분이 매매하는 가격 자체가 미래 수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미래 프리미엄을 그 아파트 지어졌을 때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정도냐 또는 이제 간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 현실이라고 다가왔을 때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파도가 짧으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하여간 그건 뒤에 설명할게요. 하여간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정책 뭐 어떤 개발해도 현장의 상황에서 현장에서 쉽지 않은 장애물이 있다면 사실 중공업 지역은 기존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중공업 발전 이런 계획이 2009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다시 서울시가 만든 게 2015년이에요. 2009년에 한 번, 2015년에 한 번. 근데 2009년에 어떤 그런 특별구역 지정했을 때 잘 안 됐어요. 그런 이유들을 좀 같이 한번 다시 따져보고 지금의 정책이 그 해답이 있냐 이거죠. 지금은 뭐 너도 나도 달려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집이 아닌 짐에 깔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정책이 맞는 투자인가? 네, 이건 단순해. 당연히 정책 맞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자, 우선 그래서 신호탄이 뭐였는지 이게 정책 맞다면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신호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자, 중공업 지역 개발 본격 시동하고 나오죠. 여기 중공업 지역 대상 순환 정비 사업 공모. 순환 정비 사업이죠. 순환 정비. 이 말 한 번에 다 간다? 아니다. 순환. 돌고 돌려 돌아가면서 간다. 왜?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리고 순환을 해야 되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중공업체 개발의 큰 난제 하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순환을 해서 미리 어떤 룸을 만들어 놓고 순환을 시켜야 겨우 가요. 그게 뭔지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공업 지역 대상 순환 정비사업 공모를 시작했고요. 그 내용은 이제 보시면 이거였죠. 며칠 전도 봤죠, 제가. 이거 뭐 했다, 시작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는 좀 더 풀 거니까 1월 6일 날. 자, 중공업지 순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늘은 좀 뜯어봐야 돼요, 몇 가지를. 그리고 자, 그러면 저기 뜯어보면 뜯어볼 건데 2차 신호탄은 아니 저거 1차 나오고 또 2차적으로 어떤 다른 특성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감을 잡으시려면 제가 했던 거, 이 보고서 한번 보시는 게 맞아요. 쫙 300페이지밖에 안 돼요. 추가 보고서까지 하면 500페이지 되려나? 따로 추가 뭐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싫으시면 제 동영상 보십시오. 투자의 파도가 얼마나 짙어올까 중요하죠. 우선은 이제 그 장애업 전에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상투인지 걱정되잖아요. 사실 근데 상투만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파도를 좀 길게, 이게 진짜 긴 거냐 짧은 거냐를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려는 게 이게 어떤 재개발적 특성.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보통 뭐 어렵게는 관리처분, 다른 말로 하면 감평을 통하고 내 자산이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우리 뭐 일반 분양 얼마 나오고 뭐 여유가 뭐 나와서 우리 그거 수익 얼마 나오니까 나 돈 얼마 넣는다. 1차 정산, 우리가 보통 장사하면 정산한다 그러죠. 그런 사전 정산, 그런 개념을 할 때 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투자 기간이 짧아, 이렇게 파도가 짧으면 내가 샀던 포인트가 뭐 예를 들면 상투일 수 있겠죠. 약간 상투 비슷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통 우리가 감평, 즉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가면, 정산 단계에 들어가면 당신의 재산 가치가 얼마라고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평가 기준 때는 우리 감평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가져온 미래 수익 있잖아요. 야, 여기 아파트가 세워지면 여기 프리미엄 시가 10억 돼. 왜 옆에 아파트 10억 넘더라, 야. 뭐 한 15억 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10억 대.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을 당기고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미래를 당겨온 거거든요. 그게 피해예요. 근데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님은 그거를 인정 안 해. 우리 감정평가 하시는 거 있잖아요. 감평사님들은 여러분들이 당겨온 미래 수익, 프리미엄 이거를 인정을 안 씁니다. 그래서 감평을 할 때 보통 이제 관리처분 때 자, 저 얘기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요즘 많이 성남이고 뭐 광명이고 기타 보통 5억짜리 요즘 실내를 보면 감정평가액 한 2억. 왜? 여러분 감평액 지역이 노후됐잖아. 노후됐으니까 간담회 개발 강남 아니었잖아. 뭐 길도 엉망이고 뭐 고칠 거 되게 많았잖아. 인프라 시설 별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액은 낮다. 여러분의 감정액은 100% 낮을 거다. 여러분의 감정액은 100% 낮을 거예요. 모르죠? 지금의 임대 폭등, 지금의 공시지가 현실화, 지금의 이 부동산 폭등 현상이 적용받을 수 있는 뭐 5년 뒤에 사업이라면 내가 모르겠어요. 6년 뒤에. 근데 우선던 간에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감정액은 낮아요. 왜? 여러분 지역은 노후돼서 개발하잖아. 자, 그럴 때 되면 여러분이 가져던 그 미래 피 당겼던 거 있잖아. 다 부셔버리거든요. 그래서 5억짜리가 2억. 나는 5억 샀는데 간평이 2억. 이따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투자의 파도가 길면, 그래서 요즘에 5억짜리가 2억 평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플러스 관리처분 때 4억 이상이 피로 붙었죠, 바로. 왜? 투자의 파도가 기니까. 그래서 요즘에 관리처분 떨어져도 감평액 낮아도 손해 안 보시고 물건이 안 나오죠. 과거와 다른 거죠. 제가 그래서 재개발 특성이 장기적 투자라고 이제 변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파도가 짧아지면 근데 내가 비싸게 샀어. 근데 감평액은 뭔가 불안해. 감평액은 뭔가 뭐 사는데 감평액이 제가 만약에 그리 높지 않을 것 같다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프리미엄이란 건 미래에서 가져온 건데 감평사님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피가 짧아버리면 아까 말처럼 아까 과거에 우리 재개발 2000 제가 5년, 6년, 7년, 8년 이때 재개발의 특성, 관리처분 여러분이 감평을 받을 때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나와요. 왜? 충격 먹거든. 감정이 너무 낮아서 나 비싸게 샀는데. 그래서 세입자도 못 내보내. 이런 상황. 뭐 전세 끼고 샀으니까. 그래서 물건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죠. 그거를 줍줍. 아는 애들은 줍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죠. 왜?
파도가 길잖아. 근데 지금의 중공업적 파도가 사업 신청했을 때 그 사업 가는 기간 내내 쭉 길 것이냐를 체크해보지 않고 하면 사놓고 나 쭉 아파트 받을 거야.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시점이나 매도 타이밍에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내가 투자하는 물건의 그래프의 연속성, 지속성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언제 팔아야 할지 그걸 정해야 되거든요. 파도가 짧으면 노후지역 감자가 뻔하니까 집이 아닌 짐에 깔려 죽습니다. 짐에 깔린다고. 집이 짐이 돼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의 90%는 얘예요. 얘. 너무 길었네 근데 얘거든요. 자, 공장 이전 문제 현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크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확충 문제. 이게 뭔 말일까요?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현장 상황.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 아무리 많은 계획과 뭘 해도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뭐가 거기에 실제 플레이어, 소유주가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공장의 현실이 좀 다르다 이거죠. 기존의 공장적 재개발에 못 간 이유가 그놈의 공장 현실이에요. 상가는 소유주가 월세를 받을 만큼의 커버가 되는 수익률을 줄 수 있다면 커버가 되는데 공장은 얘기가 달라요. 이 납품 계약이 되고 뭐 돼서 계속 돌려야 돼. 그리고 지금의 우리 사태는 뭐냐면 아래쪽에서까지 수도권 쪽으로 공장들이 이제서 올라오고 창고로 올라오고 해서 지금 이 성장관리지역, 여러 가지 계획관리지역들이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국회법 수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 지침까지 내려왔죠. 즉 나가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공장은 계속 돌려야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일 문제되는 그 세 가지 문제를 이번에 발표된 것 같고 따져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볼까 합니다. 자, 아까 보신 대로 이거는 순환 정비사업 본격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전 내용들 나온 거고요. 1월 7일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볼까 하고요. 이 페이지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의무 비율 50에서 40 맞춘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공장지대에서 공장을 지을 때 그 땅은 50%는 무조건 공장을 지어야 돼. 이걸 좀 계획할 때도 50%는 주거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되는 산업시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 대체 영업시설 활용한다. 저거 왜 그런지, 저게 이제 정비를 촉진하는데 저게 되게 문제가 있는 걸 암시하는 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 이번에 1차 공만 보면 특이한 게 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한 900평 이거 되거든요. 900평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비율 안에 가로에 50% 이상 공장 안에 부지가, 이것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마지막이죠. 선정이 된다 해도 바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씩 풀어보죠. 의무 비율 50에서 40%. 그러면 저게 뭘 의미하느냐? 단순히 집을 더 많이 짓게 해주는구나. 이것만의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 좀 볼게요. 서울시에 작성한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이 중공업지역의 확실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총량 유지예요. 원래 중공업지의 연면적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총량은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집을 더 지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총량 유지하면서 주거 비율을 높이려면 한마디로 용적률을 더 많이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업성 면에서 상당히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주변에 공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뒤에 가고 연결되지만 반드시 말하자면 이번에 1차 공만에 나온 내용을 보면 공장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공장지대 옆에서. 주거 환경을 생각하시다는 소리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세 번째, 하나의 질문이 그러면 원래 발전 계획에 보면 중공업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해서 사실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저 보고서를 보면 원안에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나온 게 없어요.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대충 가늠할 수 있어. 뭐가? 좀 이따 이건 답을 내고요. 우선은 저것만 하십시오. 용적, 사업성은 좋아지는 그림으로 이게 짠 거다. 단순히 집만 많이 지어가 아니라 전체 비율을 그만큼, 공장은 프로테진 줄지만 총량 원래 얘가 100평이었으면 100평 그대로 유지시켜야 돼요. 그 말이고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중고업지 투자할 때 아까 유의점, 묶일 것이냐 말 것이냐, 깔려 죽느냐 마느냐 문제는 얘예요. 아니면 치고 빠지게 해야 되느냐, 얘가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재밌는 건 신축되는 산업시설의 일부예요. 구축 말고 신축되는. 스타트 포인트는 아예 답을 못 내고 있고. 자,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한다. 세 번째, 중공업지역 정비를 촉진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상상을 서로 해보자고요. 상상을. 우리가 이거 신축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가보면 구축일 거 아니에요. 노후됐을 거 아니에요. 노후됐을 거라고요. 지금 가면. 근데 신축 때는, 그러니까 첫 스타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신축 때는
누가 먼저 시작해서 신축되면 그 일부는 대체 그 지역의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 활용해야 된대요. 왜? 중공업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공업 지역의 현장에 가장 큰 난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중공업 쪽의 개발의 최대 난제는 뭐냐면요, 공장 이전 및 순환이에요. 아까 말했죠,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주거지역에 대한 제일 난제, 상가죠.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국계법에서 복합용도의 개발, 주거지역에서 불가능했던 법적으로 복합용도의 개발로 숨통을 트이고 기회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공장지대는 아직 답이 없어요. 법적으로 공장 이전에 대한 답이나 순환, 이거에 답이 내주지 못했어요. 어떤 법에서도. 지금도 자세히 보면 신축되는이에요. 스타트는 구축인데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상가하고 지금 중국의 공장이 가장 애로사항들인데, 주거지역 상가는 보다 이 공장 이전이 100배가 어려워. 진짜로 100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상가에 대한 답은 국립 수정에서 나왔어요. 근데 공장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집이 아닌 짐에 깔려 죽을 수 있어요. 잘 고르지 않으면. 분명히 사업성도 올라가고, 앞에 보여드렸죠. 주거를 높인다는 게 공장을 줄여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용적률을 올려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좋고 기회가 되는 건 맞는데 잘 고르지 않으면 깔려 죽어요. 지역을 잘 고르고, 어떤 지역은 투자 이런 분위기에 와 할 때 사야죠. 사는 게 맞죠. 근데 빨리 빠져나올 지역들이 있는 거죠. 끝까지 가서 뭐 아파트 좋은 거 받겠다? 공장지대 옆이에요. 사업성을 한번 봐야 돼요. 사업성은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3,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약 900평이에요. 근데 부진의 공장비율 50%. 사모가 있는데, 이 땅이, 이게 부지가 3,000평이요. 여기에 절반 이상, 뭐 이 정도, 이게 공장이어야 돼요. 다시 지어도 이 절반은 공장일 거예요. 다시 지어도. 여기에 이제 주거지를 형성하겠죠. 예전에는 띄엄 있는데 이걸 한쪽 모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샘플은 아까 보신 본보고서, 거기 중공업종합발전계획, 거기 다 나왔어요. 샘플 모양 그대로. 보기 싫으시면 제 라이브 영상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메일로 이메일 선취하시면 찾기 어려우면 자료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요, 여기가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 서울 내 이제 3,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부지죠. 이게 보시면 면적 기준이 나왔죠. 1차 안에 대해서. 그래서 3,000이고, 부진의 공장 비율 50제곱미터 이상. 즉, 지금 뭔가 혼재된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안에 불러가네. 약 3,000제곱미터면 약 900평, 910평? 900평 내외인데, 한마디로 거기 안에 50%는 공장이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아니, 주거 밀집 지역들 있잖아요. 뭐 영등포 구청역 가면 밀집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종합계획 안에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안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갑자기 1차 타겟은, 1차 공모주는 혼재 지역을 택했어요. 그것도 가장 난제가 있는 공장 이전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공장 10% 미만인 주거 밀집 지역 따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중공업지역 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사견이에요. 타격 적은 곳, 즉 주거 이전 문제가 가장 적은 곳, 공장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공장주들만 인센티브를 극대로 시키면 그 공장 밀집 지역에서, 혼재 지역에서의 칼은 누가 쥐고 있냐면 공장이에요. 주거 주민이 아니에요. 소유주가. 딴 데 주거 밀집 지역은 이 소유주가 다 주도직이니까 이 많은 이해관계인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뭐 하냐면 선제 공격을 좀 더 넓은 땅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지역에 보나마나 또 개편돼. 그래서 공장주들을 타겟을 잡은 거죠. 그래서 먼저 선 공급, 먼저 이 지역, 혼재 지역을 공급하자. 새로운 공장과. 그래야지 그 다른 지역을 이전을 쉬우니까. 왜? 좀 더 많은 공장 비를 올려주면 옆에 사업자, 아까 그랬잖아요. 신축되는 사업자. 옮겨올 공간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공장 입장에서. 그리고 주거도 새로운 주거를 많이 개발해 놓으면 미리 선 공급하고 원래 주거 밀집 지역을 건들면 민감한 지역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흡수예요, 흡수. 정부가 왜 갑자기 혼재 지역을 먼저 건드렸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아까 말한 우리가 구축, 노후주택이 물론 가기 힘들지만 한 번만 가주면 좀 더 많은 공간을 만들 수 있죠. 주거도 마찬가지죠. 왜? 특히 이 지역은 주거가 키를 못 잡고 있어요. 왜? 공장이 안 한다고 하면 주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거 특성이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뭐에 영향을 미치냐?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 전 지역에 대해서. 즉 먼저 이런 지역이 옆에 있는데 나는 밀집 지역이에요, 물건이. 그럴 때 저기서 많은 공급이 주소가 일어났어. 그럼 임대가부터 모든 조정이 보겠죠. 그런 효과. 즉
정부는 충격이 나중에 바로 손대면 충격 클 때는 뭐 하겠다? 나중에 가겠다. 뭐 하겠다? 나중에 가겠다. 이걸 의사표시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주거 밀집지역 분명히 원 보고서 내용에는 좋게 발전할 거지만 여러분이 막 달려들고 있는 그 지역이 상당히 느리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전 여윳돈 갖고 해야지 하다가 잘못하면 나이 환갑 지났어요. 젊은 사람도. 자, 이건 뭐냐면요. 이제 봤는데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제일 최소한 내용들이죠. 최소한 내용들. 여기 노후도. 노후도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후보지로 선정되면 협의하고 양형 체결 후에 사업을 추진한다. 즉 무슨 말이죠? 선정돼도 안 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소유주. 토지주가 공장주겠죠. 아까 선정된 이 공장주들이 야 우리 이전 힘들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주거지에 대한 난제, 상가분에 대한 거는 정부가 이번 국계법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답을 줬어요. 솔루션을. 근데 이번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이고 이렇게 반응을 차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답이 나온 건 아니라고 보여요. 왜? 제일 난제에 대한 해결 솔루션을 주지 못했어요. 그걸 좀 알고 계시고 선정이 돼도 중지될 수 있고 이걸 좀 알고서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회는 맞으나 잘 고르자. 마무리됐네요. 벌써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네, 기회는 맞아요. 근데 중공업 지역이 잘 골라야 돼요. 더군다나 중공업 지역이 가장 난제인 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아직 어떤 솔루션도 나온 거 없어요. 공장을 계속 돌려야 된다니까요. 진짜 공장 이전처럼 어려운 거 상가지역보다 100배 어려워요. 그걸 알고서 좀 분위기 쓸려서 투자하는 거 맞고 분명히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 건 맞는데 잘 고르셔야 됩니다. 자, 최소 유의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도돌이표님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